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과 경제를 넘어서 이제는 외교 군사 분야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서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더구나 미국은 대만에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 네. 그야말로 좀 위험 수위를 네. 좀 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제 뭐 어떻게 그 중국이 용인하기 어려운 그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지금 건드리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미국이 정말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천안문 사태 네. 30주년 맞아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앞에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금기시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네. 이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였는데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대만을 언급했는데, 이 대만을 국가, 컨트리라고 이 보고서에서 아주 명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을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등과 함께 묶어가지고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뉴질랜드나 몽골과 같은 컨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다. 이 남중국해 쪽, 중국 그 인근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의 아주 주요한 국가들로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을 꼽으면서 거기에 대만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런 압박을 감안할 때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 국방부가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충분한 자기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방 물자, 또 국방 서비스를 대만에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항상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지금 놓여 있는데, 대만이 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확 늘려야 된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은 2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엄청난 그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계획을 이제 세웠다고 로이터가 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면 이렇게 공식적인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고 있고, 또 대만에 엄청난 규모의 무기도 지금 판매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아주 중국이 거스를 만한, 아주 싫어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듯한 느낌인데, 네. 특히 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건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오늘 그 미국 국방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만과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이 중국 주변의 4개 국가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만을 국가라고, 컨트리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은 사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이나 다른 어떠한 단체와도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금 미국이 정면으로 지금 깨트려 버리는 이런 지금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네. 중국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네. 미국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해서 네. 그걸 어떻게 보면은 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깨버린 거죠.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노릇이고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강력한 반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땅한 사실 대응 수단도 없고 앞으로 중국의 대응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죠. 원차이나 원칙인데 이 원차이나 원칙이 중국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들과도 이 원차이나를 인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어요. 네. 이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결국 중국을 비롯해서 대만과 홍콩, 마카오까지를 원차이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만이 중국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도 다 중국이다. 원차이나다. 이게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도 다 중국이다. 이게 이제 중국의 생각이고 이걸 반드시 다른 나라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떤 나라도 중국은 상대할 수 없다는 게 이 원차이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마카오와 대만은 중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미국도 그것을 인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국교 정상화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다시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1979년에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교했습니다. 이때 그렇죠. 대만과 단교한 이유도 바로 이 원차이나 원칙 때문에 네. 단교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만과 원래 미국은 공동방위 조약이 있었는데 이 공동방위 조약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같은 시기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이 대만 관계법을 통해서 대만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현실상 또 중국과의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대만을 버리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를 비공식적으로 이제 돌려서 비공식적으로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을 인정했고 중국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대만 뒤에서 보살펴 주는 것까지는 모른 채 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원차이나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형식적으로 원차이나를 요구하되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 중국이 뭐라고 하면 사실 원차이나가 유지되기 어렵지만 중국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재량을 허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중국과만 관계를 맺지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는 대만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대만과의 관계를 해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갈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대만과의 관계를 아주 공식화 시켜버린 겁니다. 비공식화됐던 관계를.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만을 통해서 중국 봉쇄에 나선 것이 아니냐. 북한 같은 국가는 뭐 국력이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유엔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옴싹달싹 못하게 해놓고 있는데 중국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대중 제재를 대놓고 이렇게 뭐 유엔을 동원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대만이라든가 중국 주변 국가들을 이용해서 중국을 사실상 봉쇄하는 네. 중국 봉쇄 정책에 나섰다는 이런 지금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의 공식 반응이 아직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떨지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지금 궁금하고 또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티베트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또 민족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이 수십 개로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이거는 뭐 절대로 용납 안 받아들일 하죠. 수 없는 네.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의 파워가 중국보다 그렇게 센데 네. 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워낙에 많지 네, 않습니까? 많죠. 그러면은 대만 문제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에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사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유엔을 동원한 대북 제재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 많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쪽에 아주 영리하고 밝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힘으로 결국은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뭐 외교적으로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뭐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아주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든 게 바로 WTO입니다. 네. 이 세계 무역기구죠. WTO를 가지고 중국을 아주 그렇게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미국의 회심의 카드는 그거예요. 중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
WTO에서 이제 박탈을 해버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WTO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이제 그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제 박탈시켜버리겠다는 게 미국의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드 요 연방하원 의원, 공화당 소속의 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있는데요. 이 테드 요 의원이 어제 싱크탱크죠. 미국 외교정책협회가 주관한 중국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어제 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 연방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WTO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이거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도 이미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지금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만 적어도 중국을 상대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발언을 한 테드 요 의원은 공화당이지만 적어도 연방하원 차원에서도 민주당도 암묵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테드 요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얘기는 중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대국 G2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항공모함을 5척이나 건조했고 그리고 1대1로 건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심지어 달의 뒷면에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에 우주선까지 보내면서 우주개발 계획까지 갖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개도국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개발도상국이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상당한 혜택을 받아요. 네. 예, 보조금도 지급받게 되고 무역 관련 규정에서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은 엄격한 그 WTO의 어떤 통제를 받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이 유연한 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받으면 상당히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뭐 무역 협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양한 WTO 특혜를 누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오니까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G2인 건 맞다. 세계 뭐 2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뭐 그런 건 통계 수치가 나오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겠죠. 맞지만 그러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개도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여전히 자기들은 개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억하시겠지만 WTO에 대해서도 굉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예, WTO 비판하면서 무용론을 제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선진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겪고 있다. WTO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을 미국이 많이 당하고 있고 중국은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도대체 WTO에서 얻는 게 뭐냐? 이 WTO 체제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도대체 왜 WTO 체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WTO 체제 속에 있고 싶어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WTO가 계속해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한다면 그럼 미국은 WTO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겠다. 예, 네. WTO가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달라질 마음이 없다면 미국은 WTO와 더 이상 딜을 할 이유가 없다. 나가겠다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WTO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중국은 당연히 개발도상국 지위가 아니어야 된다. 박탈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WTO가 그런데 여전히 나몰라라 한다면 미국은 탈퇴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WTO를 이제 비판할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이미 그런 것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이 WTO 체제 속에서 아주 큰 소리 펑펑 치면서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WTO 체제부터 작사를 내야 중국을 작사를 낼 수 있다.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국을 작사를 내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용의주도한 면이 있다. 이제 네. 북한이 이 핵무기 실험하면서 미국과 한때 이 맞짱을 뜨는 듯한 모습 보였지만 유엔을 동원한 강력한 대북 제재하면서 좀 북한이 굉장히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중국을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것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이 WTO 체제의 무력화, WTO 체제를 통해서 중국이 너무나 많은 이익을 누리니까 이 WTO 체제를 무력화시켜서 중국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아무튼 참 이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미국의 요즘 모습에 대해서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마땅히 대응할 만한 게 없다는 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1대1로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WTO에서 지금까지 누리던 어떤 그런 기득권 혜택을 더 이상은 누리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그러나 이 미국의 어떤 그 힘이랄까 파워가 아직은 막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네. 좀 읽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좀 동감을 하는 듯한 그러한 이제 느낌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중국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컸어요. 그죠? 너무 많이 컸죠. 네, 너무 네. 많이 컸고 그동안에 대통령,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어왔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까지 정말 달의 뒷면에 가는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개도국이냐. 그 말은 정말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멈추지 않고 계속 중국을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중국은 힘이 있는 나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랄까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파워가 무력적인 파워가 있는 국가여서 이게 또 자칫 어떤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무력 충돌로 가면 안 되죠. 네, 무력 그런 충돌로 부분이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기회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중국의 콧대를 꺾어 그렇죠. 놓기가 네. 앞으로 더 나중이라 시간이 더 흐른다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옳은 시기가 아닐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동감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리고 그리고 한 가지 하네요. 걱정은 이제 미국과 중국 싸우면 고래섬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한국이 좀 문제죠. 미국 뭐. 중국 사이에서 눈치 봐야 될 상황이 분명히 생길 맞습니다. 텐데요. 그런 부분만 좀 한국이 잘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